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중궁이 문인한데 예, 어지린자에 관해서 다 물었네. 안전히 극기봉에 나오고 그 다음 중궁이 문인한데 여기서부터 하는 거네요. 예, 중궁이 인에 관해서 물었지만 이거는 안자와 같이 인의 본질에 대해서 물은 거는 전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대답 자체가 오로지 정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궁은 또 정사 정치에도 아주 박사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 인을 갖다가 선생님이 강조하는 인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런 쪽의 이야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중궁이 문인한데 네, 애공이 세금을 좀 더 거두고자 해가지고 유이하게한테 물은 것까지 했죠. 애공. 네. 애공은 공자님하고 아주 관계가 많습니다. 공자님. 애공은 노나라에서 26대 군주입니다. 노나라에서 쭉 노나라 시조 주공부 되고 26대를 내려와가지고 애공이 있습니다. 애공이라고 말 자체만 해도 뭡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 불행하게 죽었다라는 표시겠죠. 재위는 27년 동안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재위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어찌됐냐 하면 임금의 권한은 엄청 약해졌고 왜 소공 때부터 그렇죠. 자기 아버지 소공도 삼가에 쫓겨가지고 제나라를 갔습니다. 제나라로 쫓겨 망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가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한테 당하다가 자기가 임금이 되놓으니까 자기도 엄청 힘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참고 하다가 어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깨를 낸기 그 당시에 남쪽 지방에 있는 월나라가 엄청 파워가 세었습니다. 제후에는 제나라가 있고 밑에는 월나라가 있고 가운데 노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라는 애공이 어찌 되느냐 하면 도저히 개손씨하고 저들을 하는 행패를 못 보겠다 해가지고 월나라로 보고 어찌 되느냐 하면 사람 써갖고 당신이 우리나라 좀 침범해달라. 침범해가지고 저 상가를 다 좀 숙청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침범해 주기를 갖다 월나라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월나라에서 침범에 들어오면 상가가 다 죽을 판이니까 이것이 계획이 탄로가 나가지고 어찌 됐냐 하면 상가가 합동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을 주나라를 통해 가지고 월나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망명을 했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호가 제대로 못해서 타지에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슬퍼했지 애공을 붙입니다. 애공. 그래서 26대 군주입니다. 26대. 그렇지만은 공자님하고는 엄청 갈등이 많죠. 공자님은 55세 때 망명길에 축출을 당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앞에 상가의 권력을 약화시키려 하다가 도리어 실패를 해가지고 35세 때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축출당한 거죠. 그러다가 68세 때 공자님이 이제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었는데 이 68세 때가 애공 11년입니다. 애공 11년. 그래서 공자님 68세 애공 11년 이때가 68세 5년 뒤에 16년에 애공 16년에 공자님이 서거하셨으니까요. 돌아서가지고 5년 있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애공 11년이었다가 484년입니다. 484. 그럼 4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5년 484년. 이때 애공 11년에 이때 가장 파워했던 이때 상가하고는 웃자거나 잘 지내고 있을 때죠. 이때 노나라의 최고
최고 권력자가 오늘 할 때 나옵니다. 개강자죠. 개시 집안의 최고입니다. 노나라 정권을 다 쥐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개강자의 가신 총재라 그럽니다. 가신 총재가 누구냐 하면 공자의 제자인 염류입니다. 염구라고 보기도 합니다. 염류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느냐 하면 애공 11년에 염류가 개강자의 가신 총재하면 국정을 담당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공 11년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제나라 군대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찌 됐냐 하면 개강자가 염류한테 그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래 염류가 어찌 됐냐 뭐 쳐들어오는 제나라 군대를 완전 방어를 잘해가지고 후퇴시키고 퇴각시켰거든요. 그래서 염류가 인력고만 명성이 대단해진 거죠. 그 염류가 가신 총재가 돼가지고 첫째 하는 말이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 공자는 성인이다. 이와 같은 성인을 갖다가 외국에 놔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모시고 옵시다. 라고 해가지고 공자님이 애공 11년에 요 개강자 뒤에 나옵니다. 이 개강자는 그리고 공자님보다 이 개강자는 생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생년은. 그런데 공자보다 11년 뒤에 죽었으니까 공자님보다 나이가 작은 거죠. 어린 거죠. 그래서 개강자는 공자님을 엄청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왔었거든요. 이 돌아와가지고 애공 11년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해인 12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노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야기가 길어진 게 10분의 1을 받아도 세금이 모자란데 어찌 10분의 1 받는 철법을 하란 말이냐라고 한 것이죠. 그때 유약이 한 말이 그래서 백성들이 넉넉하면 임금이 당연히 넉넉해지는 것이고 백성들이 가난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까지 했네요. 그래하고 애공이 했고 그 다음에 자장이 문 숭덕 변옥 얘기할 차례예요. 오늘 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장이 문 숭덕 변혹한데 자왈 주충신하며 사의 숭덕이 아니라 애질한 욕기생하고 오질한 욕기사 하나니 기욕기생요 무욕기사 시혹이 아니라 성불이부호 이거는 시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넉자벽이 두 자씩 때 읽어도 좋습니다. 문법적으로 때 읽으면 성불이부인데요. 두 자씩 때면 성불이부 이리 읽어도 됩니다. 간명을 성불이부호 역지이로다. 요건 앞문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 엉뚱한 데 들어왔다라고 줄을 붙여놨습니다. 제갱몽이 문정어 공자한데 공자대활 유명한 말이죠. 정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는 말 하는 게 계속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군신신 부부자자니이다. 봉이왈 선제라 신여군불군하며 신불신하며 부불부하며 자부자면 수요속이나 오덕이 식자 오덕이 식자 자왈 편언에 다이 저록자는 이유야연저 자로는 무숭약이러라. 숭약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 자왈 청송이 오유이냐나 필야사 무송헌저 자장이 문정한데 자장이 계속 나오네.
자장이 많이 나옵니다. 공자의 알려진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입니다. 정자보다 2살 작습니다. 정자가 BC 505년인데 이 자장이는 503년입니다. 503년생입니다. 그럼 공자님보다 한 40몇 살입니까? 공자님보다 나이 작기로 48살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 사람들은 저 외국에 갈 때 따라간 사람도 아니고 공자님 말년에 너나라 들어왔을 때 입문한 그런 말기 제자들이죠. 예, 자장이 문정한데 자왈 거지 묵은하며 행지 이충이니라 자왈 박하거문이요 이거는 나왔던 거죠. 약지이려면 여가이 불반의 분적 자왈 군자는 성 인지미하고 불성 인지약하나니 소인은 반신이라 개강자 문정어 공자한데 이 개강자가 애공대 대신입니다. 애공대 권리를 가진 사람이죠. 개강자 나오면 공자 말년에 돌아왔을 때 주여 그 전을 짓고 춘추를 정리하고 시경을 정리할 그때의 일입니다. 분정어 공자한데 공자대왈 예, 이것도 정치에 관한 개념 정의로서 엄청 유명한 말이죠. 정자는 정야니 자솔 이정이면 숙감 부정이리요. 개강자 한도하야 문어 공자한데 공자대왈 구자지 불욕이면 수상지라도 부절하냐 부절하리라. 예, 또 한 번 읽읍시다. 개강자 문정어 공자한데 그러네요. 그렇네요. 공자 한 대가 아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개강자 문정어 공자왈 여살무도하야 이치유도인된 하여하니 공자대왈 자위정에 현용살일이요 자역선이면 이민이 선의리니 유명한 말이네요. 군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라 초상지풍이면 필연하나니라. 예, 우선 거기까지만 하면 될까. 얼마 안 되면 하다가 뒤에 예,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장이 소인지들은 초라 초상지 풍이면 필연하니라. 군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라는 유명한 말이습니다. 예, 자장이 문숭덕 대놓한데 자장 예, 공자 말기 네 제자가 공자 말기에는 유명한 네 제자가 있죠. 네 제자가 한 분이니까 자하고 또 아들 자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유고 그 다음 자여고 술에 있답니다. 자여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자장입니다. 이 자장입니다. 이 자장은
자하는 뒤에 위나라 문호, 위나라 군주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위문호. 그리고 전자반 악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엄청 명성이 높았죠. 그래서 잘 처음부터 나오죠. 자하는 이름이 뭡니까? 자하는 전복자에다가 상나라 상자. 복상이 이름입니다. 복상 이름인데 요는 BC 507년생입니다. 507년 앞에 기원전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507년생입니다. 공자가 551년이니까 뭐 그럼 40살 차이 나는 거죠. 507년생입니다. 507년생. 일단 생년만 하겠습니다. 자유는 그래서 자도 엄청 당대에 유명했고 자유는 공자 살아있을 때 무성당의 수령이 되어가지고 무성당의 수령이 지냈죠. 그 무성당의 엄청 자유는 예학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래서 공자님 칭찬도 많이 했죠. 그리고 무성땅에 또 가보니까 무성땅에서 행가 소리가 금은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교화를 예학으로 핀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웃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 보고 할개에 은용우돌이요. 닭을 잡는데 어찌 소칼로 쓰겠노? 라고 이야기한 말이죠. 자유한테 나오죠. 자유 이름 뭡니까? 놀유자니까 요는 성은 은이고 이름도 은자입니다. 이 누은자 은입니다. 은은 요는 한 살 땄습니다. 506년생입니다. 506년. 자연은 뭡니까? 자연은 우리가 말하는 정자입니다. 정자입니다. 여가 505년생입니다. 한 살씩 다 작죠. 이 지금 나오는 자장은 뭡니까? 자장은 성이 부자입니다. 전손입니다. 전손의 사자입니다. 전손 사자예요. 여는 503년생입니다. 이 네 사람이 공자 말기 4대 제자입니다. 4대 제자. 다 유명하죠. 그런데 공자 말기의 제자들 중에서 공자 사자에 속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만 속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정자하고 자장은 공자 시철에도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이 중에 정자는 공자요 사성에 종성공이라 해가지고 성인영에 들어가지만 묘하게 자장은 아무데도 들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문매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자장요는 자장편이 있고 자장에 관한 여인은 거의 한 20권 가까이 나옵니다. 내용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적으로 좀 단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고 공자 말년에 그래도 공자님한테 온갖 것 물어본 사람이 이 자장입니다. 자장. 그런데 그 말기 제자 중에서 공자님 평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삼위는 뭐 하다 했습니까? 삼위는 노하고 노돈하다 그랬죠. 노돈하다 그러고 그럼 자장은 뭘 했습니까? 자장은 사야는 뭐 하다 했나요? 편백질 백자로 쓰죠. 자장은 백하니라라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편백기다라고 나왔죠. 편백기다. 그렇다면 뭐가 한 가지는 잘하고 일되는데 자기 고집 세가지고 꺾지 아니하고 너한테 질려고 아니하고 기계도 있었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찌됐냐 아주 고집이 세고 행동도 자유분방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행동 자유분방하고 그 다음 어찌됐냐면 오늘 같은 이 문장을 보는데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주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자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장이 학문에 가서는 아주 깊이 있게 공자님한테 질문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장이 맨 처음 논에 나오기도 먼저 나옵니까? 자장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 벼슬을 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묻죠. 학갈록에 관해서 묻는 사람이 자장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는 출세하고 싶은 이런 욕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걸 숨김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낸 제자이기도 합니다. 엄청 총명하지만은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또 감정 절제가 잘 안 됐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장이 물었습니다. 공자님한테. 자장이 문 숭덕 변옥한데 숭덕 변옥. 숭덕은 덕을 숭상하는 것이고 혹은 변옥은 미혹한 것. 이것인가 저인가 잘 모르는 일을 갖다가 변별해내는 능력에 관해서 물었다고 됩니다.
숭덕 배놓은 배도 나오고 숭덕 배놓 숭덕이 뭔 뜻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숭덕전이 있고 숭덕에서는 숭덕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숭덕은 뭐니까 덕 가진 일을 존숭하는 어떤 뭐 정각 이런 게 숭덕이 되죠. 유덕한 일을 존숭하는 것 그것도 숭덕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니까 숭덕 요거는 개인이 하는 것다. 덕을 높이는 거 높일 성자 뭡니까?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덕을 갖다가 이렇게 상승시키려면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리 물은 겁니다. 이거예요. 요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숭덕. 사람은 군자는 덕을 갖다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덕을 쌓아서 높이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사람 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마음에 있는 선한 본성을 밖으로 실천하여서 쌓는 효과 이걸 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덕은 쌓으면 쌓을수록 많아지는 게 있고 안 쌓으면 작아지는 게 덕입니다. 거기 덕은. 그래서 이 덕을 사람은 선생님이 맨날 군자는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 유덕자는 뭐 인하다 사는데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가 있느냐?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물은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있죠. 어디가 다 덕을 쌓아라 하는데 덕을 어쩌면 쌓을 수 있는가? 이거는 개개인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군자로서의 가져야 할 인격 중에서 그걸 덕을 쌓아가지고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사람은 어떤 일이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데 미혹한 것을 탁 변제를 해가지고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어찌하면 됩니까? 이런 물은 거죠. 상당히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변호가 숭덕에 관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덕을 갖다가 쌓아서 높이려고 하면 공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덕을 쌓아 높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미혹한 걸 변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로 보면 미혹한 걸 변별하는 데는 지혜가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그런 말 안 하고 말로 보면 이것도 자장의 단점을 고쳐주려고 자장이한테 꼭 맞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덕을 어찌하면 높일 수 있나요? 물어 숭덕에 관해서 덕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님 뭐라고 했습니까? 덕을 높이려면 주충신해야 되고 사의해야 돼 이렇게 본 겁니다. 주충신 뭐니까 마음 자세가 중하고 신해야 된다. 충과 신을 마음속에 딱 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로 삼다는 거죠. 공자는 중신은 뭐 공자 육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죠. 중신은 내는 제1편부터 나왔던 것이 중신이죠. 공자님 그래 주장하던 행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제 중신이죠. 효제 중신, 그런 중신이죠. 그래서 중신이 쉬운 것 같아도 마음의 자세, 충과 신이 마음의 주가 되도록 하여 이 말이죠. 충성 충자는 뭡니까? 진심 다할 충자라 그랬죠. 진심 다할 충자, 진기지심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을 보든 내 가진 진심을 100% 쏟아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거죠. 그게 충이고 신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아 하는 거죠. 기본이 시작입니다.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는 게 신입니다. 신뢰죠. 그래서 충과 신을 마음에 딱 주로 삼아가지고 일이 있으면 어디 사의 뭡니까? 의로운 것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 일이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게 있고 있는데 부류가 있는데 의로운 것을 보고는 그쪽으로 옮겨가서 옮겨가는 건 따라가는 겁니다. 의로운 것을 따라가면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나의 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이래 이야기한 겁니다. 덕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는, 자기의 덕을 높여서 닦아서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것. 그런데도 공자님이 주장했던 딱 기본을 말하는 거죠. 충신을 말했죠. 기의 부위, 의로운 것을 보고 뭡니까? 의로운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요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충과, 신과, 의라는 것은 공자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덕목인 이것만 행하면은 그것으로서 덕을 갖다가 쌓아서 높일 수 있는 거다. 덕을 높일 수 있는 거다. 덕의 용을 해석을 갖다가 숭상을 했고, 덕을 숭상할 것이며, 이래 놓으면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덕을 숭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있는 덕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리 보면은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덕을 높이려면은 마음속에 충과 신을 딱 종조로 삼아가지고 의로운 일을 보면 딱 옮겨가는 것, 행동. 그리 옮겨가서 행하는 이것이 너의 덕을 높이는 것이고, 또 뭡니까? 또 그 다음은 변호, 미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함, 미혹함을 분별하려면 뭐 현명한 지혜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일 건데요. 전에 대답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질한 욕기 생하고 오질한 욕기 사나니, 말로 보면 잘 모르겠죠.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 때는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이 막 잘 살기를 바라고, 욕기생입니다. 그 살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이 딱 미울 때는 그 사람, 아이고, 지기 눈에 안 봐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미울 때는 죽기를 바라기로 하나요. 일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 때는 그 사람이 잘 살기를 한없이 바라다가 미울 때는 그 가서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도 하나니, 보통 사람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달 이걸 왜 썼을까요? 감정 자제가 안 되는 자장이의 단점이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을지 모르죠. 자장이 니는 어떤 한 사람을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줄 듯이 한없이 좋아하다가 싫으면은 뭐 사람을 갖다 원수같이 죽으시면 좋을 것 같이 그렇게 니는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이 자장이의 어떤 신뢰를 들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들어서. 그리 안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안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란 말이 생략된다는 거지. 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막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고, 하절 욕자는 바랄 욕자 됩니다. 그래서 잘 살기를 바라다가 딱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데 아니 네가 아무리 그거는 감정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감정 절제가. 한 사람이 돼서 자기 감정에 든다 안 든다를 가지고 기복이 뭐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나버리는 거죠. 그 하나니 너가 그리 한단 말입니다. 너는 그리 하나니 네가 기억기생 이미 그 사람이 많이 잘 살기를 바라다가 믿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미혹한 거다. 이런 게 미혹한 거다. 뭡니까? 냉정하게 감정 절제를 못하면은 미혹한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일단은 감정 절제가 돼야 모든 미혹한 것이 눈에 보일 낀디. 자기 감정 절제도 안 되면서 어찌 미혹한 걸 변별해가지고 현명해질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질한 욕기 생, 오질한 욕기사 이걸 갖다가 자장이의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보지 않으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이것이 미혹한 것을 변별하는 것하고 이하고 뭔 상관인지 아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자장이가 틀림없이 이런 어떤 그런 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절제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을 거다. 이건 뭐 한국도 젊은 청년 아닙니까? 젊은 청년이죠. 공자님한테는 503년이니까 나이가 뭐 5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너는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데 그런 감정의 기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냉정한 절제심이 있어야 미혹한 것을辨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 안 보면은 애질한 욕기생하고 오질한 욕기사가 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지기에는 너는 이 말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는 한없이 잘 살기를 바라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막 죽었으면 좋기도 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 두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잘 살기를 바라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죽기를 바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미혹한 일이냐. 그런 데서부터 냉정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변호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성불이부어 역지 이이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아무 문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거는 어찌 됩니까? 요거는 주에 보면 뭐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시경소화 뭡니까? 아행기야라고 써있죠. 아행기야가 이 시의 제목입니다. 이 시의 제목. 아행기야라는 이 시는 소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여자가 어떤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이 먼 데까지 이제 따라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남자가 어찌 됩니까? 자기는 싫어하고 어떤 다른 젊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뭐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을 피요. 그래서 어찌 됐냐면 이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면서 바람피는 남편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바람피는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시에 나오는 겁니다. 원망하는 그런 시에. 그래서 요 지금 성불이부어 역지이로다 이 앞에는 두 구절이 더 있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불사구인이요 구이신특은 이 말입니다.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두 구절입니다. 이 혼자 인자가 가능합니다. 불사구인이요 구이 신특 되어 있습니다. 신특은 다음에 성불이부어 역지이로다 이 말 딱 나오는 겁니다. 요 보세요. 그래 아내가 남편을 원망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생각하지 아니고 예전에 혼인했던 나는 생각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구인입니다. 예전에 결혼한 나는 아예 뭐 생각지도 아니하고 당신이 너가 새로 특별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새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새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 새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보다 더 예뻐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을 한 것이 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이 불이비요 진실로 성자죠. 진실로 그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역지 또한 다만 지자입니다. 또만 다한서 내보다는 다른 것. 내보다 다른 것은 더 예쁜 거죠. 내보다 다르고 더 예쁘기 때문이 아니냐. 요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그 여자를 새 여자를 갖다 찾아가는 것은 그 새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보다 더 다르게 예쁘게 생기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그리고 이것은 어찌 되느냐 하면은 그 밑에 주에 써놨죠. 어찌 보면 16편의 토너이라 돼 있고 이거는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이거는 부자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요소 조금 넘어가면 주어를 받쳐놨습니다. 이것이 뭐하고 관계돼 가지고 나오냐 하면은 좀 나옵니다. 요것이 16권입니다. 16권에 가면 제나라 경공이 유마천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마천사. 16권인데요. 혹시 뭐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에 보세요. 주에 보면 이 글귀 주에 보면 정자왈이 있죠. 정자왈에 뭐 이렇게 했습니까? 차는 착간이라 되어 있죠. 이것은 책이 간이라는 것은 요 대쪽 간이죠. 줄입니다. 대쪽에 착오가 생긴 거다. 해놓고 뭡니까? 단제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까? 제16편 어디입니까? 제경공 유마 십성지상 유마 십성이라는 말의 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 그때 가면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정자왈 해가지고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걸 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그걸 해석할 때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진실로 그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보다 다르게 더 예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투정을 부리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나오느냐 하면 뒤에 제나라 gen공이 나오죠. gen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제나라 gen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공룡이 제나라 gen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사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제나라 gen공은 공자와 동시대의 제나라의 왕이었죠. 제나라의 왕. 동시대의 제나라 왕인데 이 제나라 gen공은 오랫동안 50년 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랬었는데도 큰 무리 없이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게 된 이유는 이 밑에 유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재상이 공자와 동시대의 안녕이라는 겁니다. 안자 출처로서 안녕입니다. 안녕할 때 안자에 영자죠. 안녕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아주 또 외교 능력에는 특출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가운데 일세에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안녕이라는 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제나라 임금입니다. 그런데 제나라 gen공부터 몇 년 못 가가지고 제나라는 이름은 그대로 쓰는데 제나라 임금이 다른 성이 임금을 하게 됐습니다. 제나라는 본래 누굽니까? 강태공의 후손이 계속 했으니까 강씨의 제나라였죠. 근데 강씨가 뒤에 오더는 밭정자 전씨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은 바뀌는데 이름은 그대로 제나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제나라 선왕이나 제선왕이나 맹상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강씨가 아니고 전씨입니다. 전씨. 맹자에 나오는 제선왕도 전씨입니다. 요 제나라 gen공하고 피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나라 gen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었는데 대체 이때가 언제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나라는 공자 제나라하고 인연이 세 분이 있습니다. 공자 35살 때 너나라 소공이 상가에 쫓겨가지고 제나라로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망명 아니고 제나라에 갔는데 왜냐면 제나라는 그는 자기 처가였습니다. 처가. 근데 그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가 있을 동안에 임금이 살아있으니까 다른 임금 봉하지 않고 자기들은 정치를 다 한 거죠. 그래서 노나라의 소공이 망명해가 제나라에 있을 때 공자님이 35세 때 제나라에 갔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나라에 가지고 군소라는 음악을 듣고는 석 달 동안 부지육미 고기 맛을 몰랐다 있죠. 그게 35살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35세 때 일이 아닌가라고 추측해야 거의 다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나이가 공자님이 30살에서 일이었는데 35세 때고 한참 젊었을 때인데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노숙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안 그러면 또 그때 제나라의 군주 같은 경우는 한 글씩 높은데 그 당시에 공자가 가지고 고수자 집에서 유숙했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어찌 되느냐 하고 제나라 gen공을 한 본 것이 68세에 돌아왔고 다음에 69세 때 아니죠. 공자님 51세 때 처음으로 뱃속길에 나왔죠. 중도제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52세 때 대사후 1년 뒤에 대사후가 됐습니다. 대사후가 돼가지고 제나라 gen공하고 노나라 임금하고 서로 회담을 할 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1세 때 공자님 다시 재gen공을 한 겁니다. 그 두 분이네요. 한 분은 뒤에는 제나라 gen공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과연 35살 때 이야기인지 51살 때 이야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볼 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노숙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젊었을 때 했겠는가? 이 나이가 들을 때가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나라 gen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공자님 대답하여 말하기를 궁곤신신 부고자자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이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궁곤 위에 글자는 주어고 밑에 그 글자는 동사입니다. 군은 군해야 하고 이 말이죠. 군은 군해야 하고 신은 신해야 하고 부는 부해야 되고 자는 자해야 됩니다. 이리 이야기한 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임금은 정말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 애비는 애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임금이면서도 임금이 해야 할 역할을 모르고 신하이면서도 지가 임금보다 더 나은 줄 알거나 신하의 직분을 모르고 아비이면서도 아비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자식이면서도 자식이 해야 할 일을 모르면 그 나라는 망한다, 안 다스려진다 이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째가지고 그럼 보자마자 이렇게 다 군신이나 부자가 제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제 나라는 제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나고 있다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이런 말을. 그런데 이 당시에 전나라 경공 때 말을 했죠. 이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주의 한번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를 보면은 뭡니까? 차는 인도지 대견. 이것은 뭐 또 정치가 아니라 사람 도리에 있어서 큰 법도이기도 해요. 이건 누구나 어디든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지 대경이고 또 뭡니까? 이 자체가 뭐 정사지 근본, 정사의 근본이나. 그래서 어디 인륜이나 도덕이나 법도 요즘 말 때는 법 질서죠, 법 질서. 여기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정사지 근본자를 해놓고 시시에 이때에 이렇게 해놨죠. 시시에 어찌 됩니까? 경공이 실정, 정사를 잘못 따서는 게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경공이 그 정사를 올바름을 입고서 이렇게 하니까 대부 중에서 진시가 되죠. 이 대부 중에 진시, 진항이라는 사람이 이때 대부였습니다. 이 대부는 어찌 됐냐 하면 자기의 우대 할아버지가 제나라 황공 때 진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진나라에서 망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뭡니까? 전항이죠. 이 사람의 정씨가 중에 진완이라고 있습니다. 진완입니다. 이 진완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대부였는데 공족이었었는데 그 진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 됐냐 하면 진나라로 망명을 왔습니다. 진나라를 망명을 와가지고 진씨 성이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전시로 바꾸는 거예요. 전시로. 그래서 전시로 바꾼 데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진씨 성이 싫어가지고 전시로 바꿨다. 안 그러면 진나라에 왔는데 진나라에서 봉토로 전 땅을 주었다. 그래서 전시가 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한의 6대손인가 그렇습니다. 진한의 6대손에 진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진한. 그러니까 이거는 진한이도 되지만 어찌 됩니까? 전한도 되죠. 전한 됩니다. 이 전한이 어찌입니까? 진씨가. 대부인 진씨가 뭐니까? 엄청 백성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백성들. 얘는 포악하기 전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임금한테로 쏠리지 않고 자기한테 쏠리도록 정사를 잘하는 거예요. 정치를 그렇게 펴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 진씨가 후시의 국입니다. 온 국인들한테 돈을 물서도 쓰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임금보다도 이 진씨를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거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 진씨지만 뒤에는 전씨입니다. 전국시대 때 제 나라는 전부 다 전씨입니다. 제선왕, 맹자에 나오는 제선왕도 전씨입니다. 그래서 국하고 경공이 또 어찌 됩니까? 경공이 또 뭡니까? 우다 내패 안으로 좋아하는 궁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궁녀들이 많아가지고 태자를 갖다 제대로 안 씌우는 거예요. 자, 5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후계자를 씌우는데 있는데 후계자 안 씌우고 늙어가고 하니까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립태자입니다. 태자를 세우지 아니하니 어찌 됩니까? 기군신 부자지간이 그 군신과 부자간이 뭐 어찌 됩니까? 개실기도 그 인도를 다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고지이자 이 말로서 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고하였다. 결국 이 전왕이가 뒤에서 4대를 내려가지고 이 뒤에 어찌 되냐 하면 진화라고 하고 진화는 바로 전하라고 합니다. 전화. 이 전하가 강시성의 마지막 임금을 해도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왕자를 차지하는데 워낙 파워가 세니까 천자도 그걸 갖다 정벌로 못하고 3년 뒤에 네가 그러면 제후해라 하고 제후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춘추시대고 전국시대 맹자시대에 와가지고 실흥 중에 가장 막강한 그 진나라 초나라 다음에 전나라가 된 거죠. 전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헬로 역성혁명을 한 사람이 이 전시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때서부터 이 전시가 엄청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녕이가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전시들의 백성들을 잘하고 하면 장차 전나라는 누구한테 돌아갈 것이다. 장차 전나라는 전시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안녕이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어찌 됐냐 하면 군신과 부자가 다 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말만 듣고 좋아는 했는데 그걸 갖다 고치지는 못한 거죠. 공화 그걸 듣고 제경공이 말을 하기로 선제라 훌륭하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상대방이 한 말을 찬동하면서 칭찬한 말이 이 말입니다. 선제라 훌륭하도다 이 말이죠. 훌륭하다 신여 할 때 믿을 신자는 참으로 신자가 됩니다. 참으로 뭐 같다면 굴군 임금이면서도 굴군 임금답지 아니하고 신불신 신하답지 아니하고 부불구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아요. 참 너무 말은 간단한데 얼마나 참 말이 멋있습니까? 이 공자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군군신신 부부 잘하는 말을 공자님 한 말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 자식이 자식답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수요석이나 아무리 먹을 곡식이 많더라도 오득이 득자는 능할능자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먹을 곡식이 많아도 내가 어찌 능히 식재와 이것을 먹고 살아가겠는가? 이것이 너 곡식보다 더 사는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제경공이 이 말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계획하거나 바로잡지는 아니하고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죽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나라 경공하고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경공하고 이야기 또 뒤에 가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나왔듯이. 그까지가 제나라 경공하고 이야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만 뭐 많이 알려진 말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 당시에 특정한 사실이 전해져 오는 건 없습니다. 자로에 대한 칭찬입니다. 자로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보면은 용기는 있고 가당성은 있고 또 젊었을 때 지극한 효자이긴 하지만은 좀 행동이 예의로서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후배들한테 약간 후배들한테 존경을 못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행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자로는 장점이 엄청 많은 분이죠. 백리부미라 부모를 위해서 백리 밖에서 쌀을 주고 와가지고 부모의 양식을 댄 분이기도 하고 용기가 가당성이 있는 것은 여기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와 패는의 가히 저록자는 그래서 자로는 비업의 고을수령까지 지냈습니다. 비업은 계시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패는에 패는은 조각말이라는 뜻이니까 조각말 한마디 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짧은 한마디 말이나 짧은 한 개의 글자를 쓸 때는 뭐렇습니까? 패는 척자란 말을 많이 쓰죠. 외짝 척자하고 글자 자자. 패는 척자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패는 한마디 말로 말이죠. 주자는 한마디 말도 안 되고 반은이라 써놨죠. 반마디 말이라고 써놨죠. 반마디 말. 반마디 말이나 한마디 말이나 짧은 한마디 저래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 말해야 되지만은 한마디 말로서 절옥자
적자는 끈을 적자고 오늘 옥사 옥자죠. 옥사를 끈타가 주에 머리 되어 있나요? 끈을 단자로 되어 있죠. 저런. 그래서 한마디 말로 옥사를 결판내는 것, 판단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딱 하는 거죠. 판단하다 결판하다 이런 거죠. 한마디 말로서 송사가 붙는 옥사를 갖다가 딱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하면 양쪽이 모두 다 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해가지고 양쪽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딱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선명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옥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다? 기유야 연자. 기유야. 그 사람은 유야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 유는 중요죠. 공자보다 9살 작습니다. 중요일 것이며 이 말. 기유야 연전. 야여 할 때 여자가 밑에 있으면은 의문문인지 감탄문인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연저라고 붙은 것은 감탄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유야일 것인겨 해가지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도 시비를 따지는 송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이 피는의 저록이란 말이 얼마나 피는 거슬합니까? 지금 뭐 헌재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뭐 옥사를 결판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말을 해놓고는 또 그 논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로 이야기를 자로의 장점을 하나 더 줬다 첨가해놨습니다. 자로는 무숙략이로시다. 이러라. 자로는 숙략함이 없더라. 숙은 잠재울 숙자, 무기를 숙자입니다. 낙은 뭡니까? 숙낙. 이거는 허락하는 겁니다. 놈들이 이렇게 내 그래 할 것만 하고 허락하는 거죠. 상대히 뭐라 할 때 예스 해준 일입니다. 뭐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할 약자도 되지만 얘는 허락할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로는 자기가 해주겠다고 허락한 것을 잠재운 적이 없어. 무기지 않죠. 무기는 건 뭡니까? 오늘 그 말을 해놓고 하룻밤 누자 하면 무기는 거죠. 무기는 거. 자로는 자기가 허락한 말을 허락을 해놓고 행동을 옮기지 않고 지지부진한 게 묵히는 거죠. 자로는 자기가 하겠다고 허락한 말은 무기지 않아요. 자만 이제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백성들이나 누구한테는 그래 해줄 거면 그래 하겠다 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어찌 보면은 자로는 어떤 자기가 딱 옳다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갖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는 피는 저록이나 여기서 무숙략이나 이걸 보면 그 자로의 장점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로는 자기가 허락한 것을 이 허락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냐 빗땅의 수령일 때 백성들 보고 허락한 거 이런 즉시 착수해가 옮기는 거 이런 것도 정사와도 관계가 있을 거고 개인의 청탁이나 일도 개인 간의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누구하고 약속한 일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숙략 이것도 안 쉽습니다. 사람은 뭐 우리가 제일 하는 게 언제 뭐 밥 한 끼 같이 하자 해도 뭐 지난 우리 다 잊어버린 게 흔히 많다 아닙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숙략이죠. 숙략. 허락은 해놓고 대답은 해놓고 무기는 거죠. 그럼 숙자 잠재울 숙자 무기를 숙자 약속은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걸 갖다가 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로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자로는 자기가 허락한 말은 무기임이 없었다. 무기지 아니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저록이란 말이 편은 저록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지 공자님이 또 송사에 관한 옥사와 관련된 일을 한 개 더 여기 나옵니다. 자왈 청송이 오유이냐와 청송 송사조 옥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송사 청송 송사를 듣는 것은 듣고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뭐 우리는 뭐 재판하는 게 뭐 똑같이 청송이죠. 재판하는 거. 그래서 송사를 듣는 것이 됐지만은 어찌 됩니까? 송사를 듣고서
재판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송사를 듣고서 청하고서 재판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청자만 있지만 듣고 판단하다까지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송사를 듣고서 판단하는 것은 그럼 뭐 법조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공자님 하든 뭐 다른 법관이 하든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 나와서 뭐 AI가 하든 사람이 하든 같아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송사를 듣고서 판단하는 것은 내가 뭐 법조문에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만은 다를 게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필야사무송은 반드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할 때마다 송사할 일 자체가 없게 하도록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혼저 해가지고 또 감탄이죠. 반드시 필야 반드시 이때 야자가 이 중간에 들어간 거는 악센트입니다. 강조 필야 반드시 이런 뜻이죠. 반드시 백성들 하여금 송사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저 이 말입니다. 마음 뭡니까? 결과는 뭐 별 다를 것이 없지만 나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송사를 얻게 하는 것은 뭡니까? 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학을 강조하는 게였죠. 예를 강조하는 거죠. 사람의 도리, 예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송의 관계입니다. 예를 예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도덕과 예학을 가르치는 것을 무송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아직까지는 진나라에서는 국정 정사를 하는 데서 법을 위주로 하는 데까지는 공자님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후에 정나라 자산부터 공자를 지내오면서까지 점점 정치를 하는 데는 법이 중요하다는 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진나라 목공 이후. 그래서 결국 신법 3장을 만들어가지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가 나온 것도 진나라 진시황은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일치시키고. 그래서 필야무송어는 예를 도덕을 법보다는 도덕을 중요시한 어떤 공자님의 마음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승원 오의견이나 필야무송원도 유명한 말이죠. 자장이 문정한데 뭐 정사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자장 그 앞에 나오는 공자의 제일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 자장이 또 정사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자장은 어찌 하면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았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장차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사가 되어가지고 정계에 정치에 진출하면은 사람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정사에 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사람이 정사를 할 때 어떤 자세를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장이 정치를 행하는 것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지무근하며 행기중인이라 했습니다. 여기 앞에 말하는 주충신 그 숭덕이란 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마 이것만 봐도 자장의 어떤 장점을 고치주기 위해 가지고 공자님이 몇 번씩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 거지묵은 이거 할 때 그 살거자에 대한 주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거지묵은 하며 그할 적에는 게으름이 없어야 하며 행할 적에는 충어로서 해야 하나니라. 이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갈지자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할 적에는 묵은해야 하며 행할 적에는 충어로서 해야 한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게 해석이죠. 그럼 그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 하는 게. 그러니까 겨울을 걷자 묵은 태만함이 없다는 거. 주자는 이걸 마음의 자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에 뭐라고 해놨나요? 그는 주자는 존재심, 마음에 간직한 어떤 자세 이 말은 말거든요. 마음에 간직한 자세가 태만한 게 없어야 된다. 주자는 이러고 온 거예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음의 자세인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마음의 자세를 했겠나? 이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자의 주가 좀 이상하다. 이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장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말할 때, 이거는 뭡니까? 뒤에는 어쨌든 그는 어느 자리에 있을 적에 이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 거하는 겁니다. 어떤 지위에 거할 때는, 그러니까 사가 되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가 되어서 어떤 지위에 딱 자리를 하면, 자리할 것자입니다. 어떤 지위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마음속에 끼어른 마음이 있어서 안 돼.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나 하고 이래가지고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에 거하면은, 자리에, 지위에, 어떤 지위에 거할 적에는 마음 자시가, 요도 그런 뜻은 되죠. 지위에 거할 적에는 게으름, 태만함이 없어야 하며, 해물습니다. 행기는 뭡니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일을 처리할 때는 요 정사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의 행정을 처리할 적에는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앞에는 지위는 자리입니다. 자리에 거할 적에는 게으름이 없어야 하고 일을 행할 적에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어찌 되냐 하면 자장의 단점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정산할 때 거자가 마음 자세가 아니고 지위에 자리에 거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와 똑같은 내용이 바로 똑같은 내용, 지금 여기 12건이죠. 13건 맨 앞에 보세요. 13건 맨 앞에 보세요. 그래서 정치에서 가지고 관리가 돼 사가 되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지에 있네 해가지고 태만하게 해서 위아래로 신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로 13건에 보면 자로가 문정했잖아요. 정치에 대해 물었죠.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와 관리가 되면은 관리되고 정찰할 때 뭐 선진노지 해야 되고 해야 되니라 하니까 청익하니까 이것도 뭐라 했습니까? 무건해야 된다 했죠. 이 무건이나 여기서 정사를 먹을 때 무건이나 똑같은 뜻일 겁니다. 똑같은 뜻. 그래서 이거는 살것자는 어떤 지위에 자리한 것 이런 뜻입니다.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정치를 할 때 사가 되어가지고 그건 행정관리가 되어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면은 이건 자기 도리를 다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 거할 적에는 태만함이 없어야 하고 일을 행할 적에는 정사를 행할 적에는 진심을 다해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무근함의 행기 중이라. 아니 그때는 지금이나 어찌 보면 관료의 자세로서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자활 박하그 문이요 약지이래면 가히 불반의 문제. 이건 앞에 한번 나왔죠. 6권에 나옵니다. 옥야편에 나옵니다. 옥야편. 옥야는 가사남매는 6권에 나옵니다. 박하그 약지이래 무지됩니까? 학문, 요는 문자는 이런 학문입니다. 글을 통해 보면 학문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학문을 통하여 넓게 해야 하고 약지이래 또 이런 자기 자신을 검약하는 것은 예로서 검약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것을 예로서 한다면 또한 가히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어긋남, 정도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나와 옥야편은 그 중출이라 해놨죠. 그 중출 중에서 어찌 됩니까? 그러면 옥야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찌 됩니까? 앞에 옥야편에 나오는 건 어찌 됩니까? 맨 앞에 자활 해놓고 두 자가 더 있죠. 군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박하건문이요 약치이래면 군자가 약치이래면 여기까지 불반의 분리했고 군자란 말이 있다라고 주에 붙어가 있네요. 작은 주에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체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두 가지를 이것이 공자님이 사로 나가기 위해서 사로 곧 합격한 거라 했습니다. 유라는 것은 이 사라는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집단을 유라고 한 겁니다. 공부하는 집단. 그런데 이거는 사적으로 그는 공익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설 공부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설로 공부하는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인재를 배출한 것이 공자의 사단이었죠. 그래서 공자의 사단을 유자의 집단으로 본 거죠. 유라는 것은
유 숫자가 쓰일 숫자입니다. 그래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룹을 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관계에 진출을 하면 사가 되는 거죠. 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선비유자하고 이건 선비사자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유라는 것은 공식 이거는 신분상의 계층도 아니고 단지 그 뭡니까 고시 학기가 하려고 공부하는 그런 그룹들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공자사단에 있는 그 그룹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좀 특이하고 모자 쓴 게 달라놓으니까 애공이 처문지 공자만에서 대뜸 만난 이야기 물은 것이 당신은 많은 제자들 가르쳐가지고 관리로 진출시켰는데 그때 당신 제자들 그룹들이 그 유자들이 입는 옷 그것이 지금 선생님 입고 있는 옷 그것이 그 유자들이 입는 교복 같은 거냐고 그리 물었죠. 좀 농담적으로 물으냐. 그러니까 내가 그 일부러 유자들이 입는 옷을 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공자가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자와 지금 봐도 좋은 말들입니다. 자와 군자는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지하나니 소인은 만인심이라. 군자와 소인을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쭉 많이 나왔습니다. 군자는 앞에 보면 맨 먼저 뭐부터 나왔습니까? 군자는 하이부동인도 나왔죠. 하이부도 모든 사람하고 다 화합할 수는 있지만은 뜻이 같지는 아니하고 소인은 뭡니까? 반대로 동의부라. 다 같이 뭐 무슨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고 뭐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게 소인.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군자와 소인을 대별해가 말하는 게 유달리 논어에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 500년 동안 자기들은 다 군자고 상대방은 다 소인이라 해가지고 이 당정을 더 격화시킨 것 중에 하나의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더 당정이 심화될 줄은 공자님이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그렇지만 말은 왜냐하면 군자는 바른 도리를 따라서 나가려는 거 도심을 가진 사람이고 소인은 인심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인심은 항상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은 항상 미약하기만 하는 것. 이것이 유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죠. 위태로운 인심은 다스려가지고 위태롭지 않게 해야 되고 미약한 도심은 확장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정일이죠. 유정일이죠. 그래서 군자는 무지하니까 성인지미하고 군자라는 어떤 사람이다. 군자라는 것은 성은 이루어준다는 말이죠. 남의 미자는 아름다운 장점입니다. 군자는 남의 장점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으면 정말 그거는 이거 가진 거 아름다운 훌륭한 것이다 해갖고 그것을 이룩해가지고 달성하도록 그것을 달성해가지고 다 그것을 성취하도록 그리 해주는 거죠. 군자는 남의 장점을 이루어 주며 또 무슨 남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남의 나쁜 점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남의 다른 점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만 봐도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나요? 누구나 넘보기 좋도록 충고를 해가지고 니는 이러니까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하기 쉬워도 이게 뭡니까? 자기가 옆에 있어서 스스로 감화를 받아가지고 일이 되도록 해주기는 쉽지 않는 거죠. 자기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군자는 그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가히종신 지나가기만 해도 교화가 되는 것이 성인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남의 장점을 그 옆에 있으면 절로 장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옆에 있으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은 절로 없어지도록 하는 거지. 그게 군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 없는 중에 교화를 말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군자는 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감화를 시키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그것이 절로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지 없어지도록 해주나니. 그런데 어찌 됩니까? 소인은 이에 반대로 한다. 소인은 이에 반대로 하는 거지. 너가 가진 장점은 시기를 해가지고 더 못하도록 하는 거지. 너희 못난 건 어찌 됩니까?
한 개 못난 걸 밖에 나가고 10개 못하는 거지. 소문을 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뭡니까? 공자의 말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움을 이뤄줬다고 내가 그 사람 그걸 해주고 안 해줬나 자랑하는 기운이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죠. 그저 그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거죠. 감화라는 것은 그 사람 감화시키가 좋은 길을 가는 것을 해준 자기공을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군자랑 그 사람까지 아름다움이 저절로 이룩하시도록 그렇게 감화를 주는 것이고, 단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잘못된 것은 절로 싹 소멸하도록 해주는 것들. 이게 군자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를 갖다가 밝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세상은 너희 가진 장점은 더 드러내가지고 죽일 놈에 더 죽일 놈을 갖다 만드는 경우가 있고, 너희 장점이 있으면 그 중에 반은 지가 한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위는 바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말을 음미해보면 이것도, 참, 성인의 말이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강자. 이 개강자가, 공자가 마지막 68세 때 돌아오도록 한 사람은 이분공입니다. 이분공. 이 사람은 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논날에서 가장 지금 파워 있는 권력자. 그래서 개강자가 문정어 공자한테, 공자에게 정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훌륭하고 성인이란 말까지 생전에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해서 물으니까 정치라는 것을 당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하면 처음인지 한국해가지고 처음으로 개강자하고, 왜 영구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고 국로로서 나라의 훌륭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그 개강자를 대접한 거죠. 그래서 애공하고도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애공. 임금하고 자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에게 정사에 관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개강자나 애공이나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 권력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다 어찌 됩니까? 공자라 쓰고 공자라 썼죠. 제자와 가운데는 전부 다 자활이었지. 성을 쓰지는 않았죠. 그래서 공식 자리에는 성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사에 관해서 물었는데, 공자 대화, 제자들 쓰면서 그렇습니다. 이만 봐도 상대방 개강자가 그 당시 지위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딱 와서 본 게 개강자가 신하로서 신하로는 못하고 너무 파워를 모르고 온갖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사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요거는 정자의 이제 어원을 말하는 거죠. 정사 정자는 뭡니까? 바를 정자 있고 옆에 있는 건 뭡니까? 며칠 복자입니다. 두드리는 거, 해초로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해초로 종아리 때리는 이게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뭐 다른 게 있나요? 정치라는 건 바르게. 그런데 바르게 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나쁘지도 하면서 너무 바르게 하라는 게 정치가 아니고, 자기가 바른 길로 가가지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치하려면 당신 지금 논나라에서 최고 권력자 아니냐? 당신이 바른 길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엄청 정문 일침을 가한 거죠. 그래서 정사라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다. 바르게 하는 것인데, 자소리 증명, 그대가 솔은 거느리는 거죠. 인솔하는 거죠. 그대가 누구를? 그대가 백성들을 뭐로서? 정도로서. 그대가 당신이 백성을 정도로서 인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아니하겠는가? 그렇다면 모든 게 뭐 할 거 있느냐? 당신이 하는 일이 바른지 안 바른지 되돌아봐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정자는 바를 정자는 정리하라. 이 말로 엄청 많이 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게 바를 정자를 안 쓰고 도의가 있을 때, 요즘은 뭡니까? 국가 정사를 하면 국가 발전 이끌어 정사.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민생, 국가 발전 이런 것이 정치라고 하는데 공자 있을 때는 정치라는 것은 우찌림 도의를 갖다가 바르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봐도 정치를 보는 견해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외교, 경제 뭐 이런 쪽인데 그래서 정야는 정야 바로 사람의 행하는 일을 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 하는 겁니다. 뒤에도 똑같은 내용 뭐 그때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개강자고 한도하야 문을 공개한데 개강자가 나라의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당시 애공이 있을 때 오지니까 연이어 흉년이 들었자 했죠.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이 없어서 세금도 더 거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둑들이 행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그 당시에 노나라의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자가 사방에서 도둑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근심이 되어서 개강자가 사방에서 도둑 일어나는 것을 근심하여서 공자에게 묻는다. 어찌 저 도둑들을 갖다가 도둑들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공자대화. 여도 보면 아주 또 개강자 정말 마음이 뜨끔하도록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자지불욕이면 참으로 구자 진실로 구자입니다. 참으로 그대가 존칭은 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대가 이만 봐도 개강자는 생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자님보다 나이가 작긴 어립니다.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구자지불욕이면 진실로 그대가 하고자 할 욕자 뒤에 생략된 게 뭐겠나요? 생략된 글자 도둑질 도자. 그대가 도둑질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하는 말이겠죠. 그대가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환도할 때 도둑질 할 도자죠. 이는 지금 도둑질 한 게 없느냐? 임금이 가져야 될 권력 도둑질을 해도 있잖아요. 참으로 그대가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도둑질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비록 이들에게 상을 준다 해도 뭐 한다고 도둑질 하면 상을 줄게라고 도둑질 하는 것을 보고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들에게 상을 준다 해도 뭐 할 것이다. 도둑질 하지 않을 거다. 왜? 윗사람이 도둑질 안 하면 아래 사람도 넘고 훔치는 거 안 할 거다. 그런데 윗사람부터 자기 걸 아닌 것을 훔쳐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니까 백성들도 정말 도둑질을 하는데 무감각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자님 매양 온화한 분 같지만은 그 상가를 꾸지람을 하는 거 보면 엄청 음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도둑질을 하니까 밑에 사람도 뻔을 봐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꾸지람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개강자, 문정어, 공자, 요도 정치입니다. 요도 정치에 관합니다. 요 세 가지를 두고 봐도 개강자가 당시에 노나라에서 정치하는 행위가 어땠었는가를 대강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강자가 문정어, 공자, 공자에게 정사에 관해서 물으면서 이른말로 자기 견해를 바꿉니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사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지금 나라에 도덕도 많고 묵고 살기도 없고 이렇게가 어지럽다. 이것을 갖다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딱 무다하고 가장 못된 놈들을 잡아 댕강 목을 치고 사인을 시키고 그 본을 보고 못하도록 해가지고 백성들을 유도한 대로 도가 있는 쪽으로 나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보기로 밑이 사인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정사에 대해서 물으면서 여살 무도하야 만약에 무도한 놈을 갖다가 딱 죽여가지고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유도한 곳에 도가 있는 곳으로 나가게 그렇게 딱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요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벌백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게 어떻겠냐 물었죠. 아니 위정자는 이런 말 쉽게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뻔보기는 며칠 죽여가지고 다른 백성들은 그걸 못하도록 이러하면 어떻겠습니까? 별 물어볼 때 그리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됩니까? 이 원래 무도한 자들은 어째서 무도해졌습니까? 위에서 위정자가 잘못해가 무도하게 된 거다. 위정자가 잘해가지고 바로 뻔을 보였다 그러면 그런 무도한 사람들 없을 거 아니냐. 그럼 진짜 원을 찾아가려고 하면 무도한 자 죽이기 전에 자기를 자책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 이런 거 봐도 그 상대의 말에 그대로 인정해주거나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공자님 참 인품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 했습니까? 무도한 자를 갖다가 뽐보기로 죽여가지고 백성들을 유도한 곳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어떻겠습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비증에 그대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는 뭡니까?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대가 정치를 하면서 어찌 살인이라는 것을 쓰려고 하느냐? 사람 죽이는 것을 쓰려고 하느냐? 정치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어째서 사람 죽이는 것을 쓰려고 하느냐 이 말. 언용사딜이요. 어찌 사람 죽이는 그런 법도로 덕을 쓰려고 하느냐. 쓸용자입니다. 이거는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찌 됩니까? 모기가 되라는 거죠. 자역선이면 그대가 착한 일을 하고자 하기만 하면 그대가 자역선이면 그대가 착한 일을 하고자 하기만 하여도 백성들은 그 뻔을 보고서 선해질 것이다. 왜 꼭 사람 죽여가지고 뻔보기를 보여주려고 이 말이죠. 그대가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내보이기만 해도 백성들이 따라서 착해질 것인데 무도한 자를 죽인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착해질 것이리니 하면서 유명한 말입니다. 위상 군자의 덕은 이어서 군자라는 것은 인격을 갖춘 군자보다는 위정자입니다. 위정자의 덕이라 위정자. 윗자리에 앉아있는 군자의 덕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소인의 덕. 이거는 소인은 나쁜 소인, 사회가 빠진 소인이 아닌 일반 백성입니다. 아래 백성들의 가지는 마음의 덕은 풀과 같다. 군자가 마음에 가지는 덕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덕은 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초상지풍이면 풀 위에 이 말입니다. 풀이시면 풀 위에다가 갈지자 그렇게 됩니다. 풀 위에 풍하면 풍은 바람이 불다는 뜻입니다. 풀이 있는데 풀 위에 바람이 쓱 이리 불면은 어찌 됩니까? 그 바람 따라 풀이 눕는 거죠. 그게 보입니다. 거기입니다. 초상지풍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그 풀은 바람 따라서 눕는 것이다. 당신은 그럼 선의 백성들 선하고 유다기를 바라면 그것을 너희가 보여주면 되지. 또 살벌하게 무도한 자를 갖다가 사형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죠. 무도한 자를 사형을 시켜가지고 해가 하면 그리 효과가 대반을 보기로 나타날는가 모르겠죠. 그렇지만 공자님 정치는 교화에 있었고 교화는 위사람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일이죠. 군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야니 초상지풍은 필연이라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디에 나옵니까? 맹자에도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맹자가 보고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가 스스로 이걸 인용했겠습니까? 그래서 맹자에도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